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길 대표님과 오늘 또 시장에서 어떤 돈 되는 섹터를 포착하셨을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를 봐야죠.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자, 길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저도 네. 앞주에서 하이닉스 상장, 이번 주에 계속 앵커 브리핑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요즘에 제일 궁금하잖아요.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다 좋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주가는 왜 그러냐? 떨어지는데. 네, 딱 이 얘기가 사실은 가장 클 것 같고 그러면 언제까지 빠지냐?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마다 딱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 주가가 무한정 빠질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근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고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60일선을 살짝 깨기는 했어요. 근데 완전 그 지지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선은 삼성전자는 한 26만 원. 26. 네. 왜냐면 이제 기존의 갭으로 뜨기 전에 딱 그 상태가 26만 원이 지지였거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10만 원. 210.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거기는 지키고 있어요. 네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10년 넘게 해보고 있지만 경험상으로 많이 오른 거는요. 분명히 조정 구간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조정 구간이 언제 오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조정 구간이 지금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 조정 구간이 길 거냐 짧은 거냐가 이제 두 번째 그쵸, 문제잖아요. 기간의 문제죠. 이제. 네, 근데 저는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ADR에 대한 뉴스도 있지만 그냥 실적, 본연의 가치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제 수급 이런 거 제외해버리고 본연의 가치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메모리 사이클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네, 사이클은 여전히 좋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도 줄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적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게 맞다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공급을 누군가가 또 틀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말고 다른 업체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메모리 공급량을 확 올린다고 쳐봐요. 없어요. 올릴 수 있는 업체가. 네, 예를 들면 이제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이 HBM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쫓아오고 있냐?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냥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쫓아오는데 그 갭이 최소 2년은 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금 4E에 삼성전자가 수율이 70%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 조금 지나면 80, 85, 90 금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쫓아오는 건 더 쉽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때 지금이 싼 구간이 맞다. 네, 그리고 지금 맥커리도 마찬가지고요. 28년까지 공급 부족 지속될 거다. 근데 수요 증가율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는 없는 구간이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모르는 게 맞고요. 저희 중간에 잠깐 광고 나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만 변동성이 있는 구간인 건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대응하는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분할 매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현재 구간에서는 사모으시는 게 맞다. 네, 굳이 쫄 필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있어서는 길 대표님은 지금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오히려 더 싸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삼전 하이닉스 좀 간단하게 보고 또 네. 소부장 쪽 좀 보죠. 우선은 하이닉스부터 볼까요? 지금 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재료가 2개가 남았죠. 실적 발표 남았고 ADR 상장 남았기 네. 때문에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현재 기준으로 한 4% 때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좋을 것 같습니다. ADR 관련해서는 앞에서 호소 앵커님이 너무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쁘게 잘 얘기해 줬잖아요. 사고 예탁하고 본주로 바꾸고 프리미엄 올라가고. 근데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ADR이 상장이 되면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걱정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본주를 살 때는요. 실적에 대한 거는 오케이인데 환율 변동성에 대한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달러로 사버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ADR이 아마 흥행은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못할 이유가 현재 구간에는 전혀 없어요. 예, 없죠. 왜냐면 마이크론이랑 이제 실질적으로 대놓고 같은 시장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크론보다 월등히 높아요. HBM 점유율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밀릴 수가 없어요. 그럼 좋을 건데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을 겁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과 본주의 차이가 만약에 갭이 점점점 벌어진다? 본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또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또 불나방처럼 다 달라듭니다. ADR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때 차라리 본주를 보시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조금 적절한 균형감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히려 다음 주에 SK하이닉스 본주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뭐 개인들이 네. 만약에 미리 네. 달러를 바꿔두신 게 아니시라면 저는 차라리 본주를 보시는 게. 어... 왜냐면 현재 가격대가 아까 210만 원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저점 부근이거든요. 지지선 하단 네. 부분. 그럼 충분히 매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 잠정 실적에서 나왔고요. 여러 예상치들이 나왔는데 파운드리 흑자 전환 이야기가 네,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빨라도 원래 내년 이야기했고요. 올해 초에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실적 1분기 실적 발표 보고는 요새 분위기 괜찮은데 빠르면 올해 하반기 되겠는데 했는데 2분기에 지금 거의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자가 완전히 돌아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떴다, 확실하게 나왔다 그러면 저는 탄력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SK하이닉스 못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둘 다 사는 게 맞죠. 네, 그리고 HBM4부터는 확실하게 삼성전자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3E까지 밀렸던 이 자존심을 4E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이에요. 네네. 네,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800 이하까지도 그러니까요.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가는 거 맞아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은 보면은 크게 안 움직이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조금 움직이고 있고 원익이 IPS 한 1%대.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보다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공정이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면 전공정 담을 거냐 후공정 담을 거냐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현재는 둘 다 담는 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후공정에서 여전히 우위 사업에 대한 점유율 우위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뭐 SK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을 많이 쳐주잖아요. 왜냐하면 7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TC본드에서는 여전히 한미 반도체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실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잘 잡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정 아까 저희 딱 시작할 때 그 8가지 공정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증착 공정을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10만 원 초반대를 지키고 있는데 고점 대비하면 44% 빠졌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97,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저점 부근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최근에 수급 자체가 굉장히 버텨주고 있는 걸 본다라고 하면 현재 저점 부근에 가깝다. 그리고 전공정 기업들도 사실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뭐 전공정, 후공정 골고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자세하게 좀 짜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26만 원, 하이닉스는 210만 원 정도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좀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고 소부장 쪽도 결국에는 뭐 수혜를 얻고 하면서 밑단으로 내려는 거 하는 거 소부장은 기정사실이니까 한번 조금 긴 안목으로 투자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반도체, 뭐 제일 궁금하신 거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또 어떤 거 주셨을까요? 조선입니다. 자, 조선주도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뭐 전에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야기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불발이 됐어요. 근데 뭐 이게 뭐 그렇게까지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우리가 한번 재평가 받았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조선주 어떻게 전략 짜야 될까요? 개인들이 볼 땐 나빴죠.
그쵸, 주가 떨어졌으니까. 아, 나빴죠. 네. 왜냐면 어찌됐건 빠졌으니까. 네. 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신호가 조금 나왔던 게 나토 회의하기 전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싸운 거 아닌가 라는 걸 이제 조금 확인할 수 있었고, 근데 하나오션을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뭐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때 주가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 시기 때 안 올라갔어요. 전혀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되려 빠졌습니다. 안 될 걸 알았나? 뭐 이제 그것보다는 시장에서는 그때 이제 반도체로 수급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기대감이지 아직까지 그래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되려면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컸던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뺏겼다고 하니까 그날 쫙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거기서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본업 자체가 괜찮아요. LNG 선에 대해서 저희가 조선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받아놓은 수주 잔고도 많고요. 여기서 이익률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숫자 찍히는 거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또 단서 조항을 걸었죠. 그때 당시에 조선으로 수급이 안 왔습니다. 왜? 반도체 수급이 많이 가서. 네네. 그러면 반도체 수급이 최근 들어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급이 온기가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실적만 좋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다. 근데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LNG선 관련해서 슈퍼 사이클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올해 초에는요. 올해 발주가 그래도 100척은 나올 거야 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지배적이었는데 3월에서 현재 구간까지 넘어가면서 미국이랑 이란 열심히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딜레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하반기 때는 그래도 이런 발주들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100척은 넘어가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문제는 없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자꾸 뭔가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마스카, 저희가 요새 마스카 얘기를 조금 안 하기는 하지만 마스카가 하반기 때는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잠수함은 버렸지만 졌지만 MRO 쪽은 여전히 탄탄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현재 구간에서는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은 뭐 결국에는 실적 기반으로 일단 베이스로 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캐나다는 뭐 끝난 건 이제 저희가 지우고, 이제 뭐 나토 정상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또 조선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미국에서 나오는 걸 한번 기대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은 간단하게 볼게요. 그냥 3사 좋아요. 네. 3사 3사 좋고요. 다요? 3사 좋고요.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의외로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다 봤어요. 왜 다 봤을까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올해 목표치를 이미 다 채웠거든요. 하반기부터는 그냥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올해 예상치가 16%대입니다. 네. 그러면 빅3 중에서도 실적 개선이 굉장히 뚜렷해지는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 3사 뭐 다 한번 이제 가격이 조정받을 대로 받았고, 악재도 한번 지나갔고, 다시 더 좋은 모멘텀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도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더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길건우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